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이번 주에 벚꽃도 좀 보고 오셨습니까? 제가 지인을 잠깐 이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차가 안 움직였어요.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? 해서 봤더니만 이 석촌호수에 또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펴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인파와 또 석촌호수 무슨 또 재밌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나 봐요. 크리스마스 명동 보는 것 마냥 진짜 많더라고요. 그래서 불이 났게 집으로 빨리 들어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슈는 뭐냐면 쌍용차 관련주들의 그 끝은 어디일까? 그리고 이 쌍용차 관련주들을 봐야 될지 보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쌍용차 이 매각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뭐 쌍방울그룹, SM그룹, 그리고 뭐 KG그룹, 그리고 에디슨모터스, 그리고 개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움직여주는 기업분들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이 좀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 투기성이 큰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. 맞습니다. 뭐 하루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뭐 하한가 가까이 또 떨어지고 한 뭐 2거래일 동안 40~50% 올라가고 뭐 한 2~3거래일 동안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제 아침에 딱 이제 오면은 보통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미장이 올라갔나 빠졌나 이걸 굉장히 많이 잘 체크하잖아요. 사실. 맞습니다. 근데 과거에는 미장이 막 1% 올라갔다, 1% 떨어졌다 하면은 이거 많이 올라갔다, 많이 떨어졌다라는 식의 좀 심리 상태가 있었는데 요즘에 미장이 뭐 2%, 위아래 뭐 2%까지는 사실 별 체감이 안 되잖아요. 사실. 맞습니다. 근데 마찬가지로 쌍용차 관련주들도 요즘에 시간의 상한가, 시간 외 하한가, 장중 상한가, 장중 뭐 하한가 이게 되게 무뎌지는 듯한 원래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. 사실 위아래로 60%면은 사실 엄청난 건데 이 쌍용차 그룹주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사람들이 등락폭이 굉장히 무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만큼 좀 이제 투기성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. 저는 지금 이런 급등락에서 만약에 별다른 뭐 대주주 매도나 아니면 지분 매각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테마 안에서 맞아요.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저는 그만큼 급등락의 종목은 전 좋아해요.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에디슨 EV라는 기업이 지금 거래 정지에 있습니다. 이게 에디슨 EV가 주식이 급등할 때 DMH라는 이 투자 조합하고 5군데 이 투자 조합이 주식을 전량 어떻게 보면 매각을 시키면서 지분율이 한 34%에서 11%까지 줄어드는 모습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. 이 쌍방울 그룹 또한 마찬가지예요. 광림을 필두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의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4일날 보유를 하고 있었던 IOK 주식을 처분을 해나가면서 논란거리가 좀 나와주고 있죠. 이게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, 그리고 매각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좋아서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 거지 매도거든요. 그쵸? 지분 매각을 시킨 겁니다. 그냥 차익 실현이 남아준 거예요.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명목상으로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게 매각을 할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만약에 매각 참여는 했지만 안 냈어. 그러면 매각한 지분 말 그대로 그들 손에 그냥 딱 떨어지는 건데 그 현금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렇죠. 뭐 그거 가지고 뭐 배당을 줄 거야? 아니면 뭘 할 거야? 결국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줄 거야? 결국 저는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대주주가 매도할 때 그리고 지분을 축소시킬 때 그게 어떤 명목이든 어떤 이유와 근거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예. 언제나 그랬듯이. 실제로 뭐 한창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약 바이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또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뭐 대주주가 됐든 일반 주주가 됐든 간에 팝니다, 사실. 결국 이제 주주들이 이제 화를 내잖아요. 너네들 기업을 같이 우리 투자를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뒤통수 아니냐라고 하면은 꼭 나오는 게 우리 이거 투자할 거다라는 명목이 제일 흔합니다, 사실. 이번에 쌍용차도 결국 이 분들이 주가를 파는데 가장 나이스하게 좀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이거 돈 필요하다, 이거 인수하려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걸 파는 거다지만 뭐 사실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뭐 나중에 가봐야 되는 얘기고 일단 당장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대주주들이 매도를 쳐버린다? 그러면은 뭐
좋은 결과는 사실 별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 크게 없죠.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틀 만에 50%씩 급등하고, 예?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. 그쵸. 쌍용차라는 기업이 당연히 찾아보면 비전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적자 기업이 적자가 맞고 엄청나죠. 이 네. 부실한 기업입니다. 근데 그 부실한 기업으로 인해서 신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, 실상 그 인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리스크 또한 인수한 기업의 이 컨소시엄이 어떻게 보면 감당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. 막상 인수가 되고 나서 그게 잘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도 사실 없을 뿐더러 정말 어려운 기업을 다시 되살린다라는 것은 웬만한 경영 수완이 아니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, 우리 개별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참가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. 언론 플레이 하고 나서 주가를 빵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띄운 다음에 팔아먹고 이제는 우리 컨소시엄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와준 사실 기업도 지금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EM 플러스라는 기업이었죠. 뭐 EM 플러스는 사실 과거 엄청 유명했죠. 그냥 네.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. 거의 뭐 쓰레기 같은 주식이거든요. 그건 진짜로. 네. 그건 진짜 과거를 찾아보시면은 정말 악랄한 그런 기업이고, 실제로 쌍방울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, 뭐 주식은 뭐 좋을 수는 있어도 그 행태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, 애초에 사실 저희도 뭐 쌍용차 그룹주들이 뭐 쌍용차 그룹주만 움직이지 한 2, 3주 됐잖아요, 거의. 근데 손이 선뜻 안 나가는 것도 언제 어디서 갑자기 막 시간의 한가 갔다가 뭐 언제 매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경우긴 한데,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TF팀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쉽게 예로 들어드리면, 우리 뭐 PD님, 한 대표님, 저 해서 우리가 포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삼성전자 인수 한번 해보자. 뭐 할 수도 있잖아요. 뭐 어떻게 되던 간에. 근데 결국 일단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쌍용차를 인수를 하자라고 해서 팀을 만들었는데, 결국 거기서 중요한 건 인수 대금이 필요한데, 대부분의 이 지금 팀을 구성한 쪽들은 의기투합은 해요. 뭐 거의 유비관우 장비야. 다 같이 모였어. 근데 동원결입니까? 예, 동원결을 했는데 칼이 없고 창이 없어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,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할 거다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을 못했다면 끝나는 거고, 생각만큼 돈이 안 모입니다 하면 생각보다 돈이 안 모였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, 이건 진짜로 바이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, 실제.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해 문제점이 또 뭐냐면, 쌍용차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인가를 받아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서둘러 인수자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, 지금 사실 10월 15일이라고 해봤자 모멘텀적으로 보면 그래, 모멘텀이 10월까지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다르게 해석하면 모멘텀의 길이는 남아있다라는 건데, 기간이 그래봤자 6개월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쌍용차가 뭐 몇십억, 몇백억 하는 기업도 아니고, 그 인수를 했었을 때 부담을 해야 되는, 어떻게 보면 그 자금 또한 한 2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죠. 그만큼 지출도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인수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닌데, 이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? 대표적인 예시로 뭐 에디슨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렇잖아요. 본인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겠다라고 의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듣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모멘텀입니다. 이거 매매 안 하고 어떻게 버티죠? 그리고 테마는 테마주니까 그냥 급등나게 냈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면 되지 않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,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, 빠른 고수익입니다. 그냥 빠른 수익이 아니라 빠른 고수익에 익숙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 빠른 고수익의 매매밖에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빠른 고수익에는 언제나 빠른 큰 손실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. 내가 항상 20%, 50% 수익을 2, 3거래 만에 내는 그런 매매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, 반대로 내가 2, 3거래 만에 그 정도 손실이 나와준다? 과연 내가 그 손실폭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답변도 돼야 되지 않을까. 주식이 그나마 코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, 저희가 예전에 코인 관련 얘기도 분명히 했을 텐데, 사실 코인 분석하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뭐 다른 뭐 이슈들도 보겠지만, 그때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만 보는, 그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뭐 상승과 하락의 좀 나침반이었는데, 사실 주식은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. 맞습니다. 꼭 지금 시장에서 워낙 많은 투자 자금들이 쌍용차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,
또 그 외에 준비된 뭐 좋은 종목들 혹은 또 다르게 뭐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여기에 막 오씨 내가 이틀 보유했는데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가네. 아 그럼 내가 분명히 다른 종목도 하면은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 올라가면 또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. 맞습니다. 아니 뭐 하루에 뭐 5% 6%도 엄청나게 큰 수익인데 뭐 20% 30% 40% 가만히 있었는데 막 시간에 상한가 가고 막 이러면은 너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다른 굉장히 또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잃을 수밖에 없는, 굳이 쌍용차 안 해도 된다 사실. 뭐 해서 내가 뭐 진짜 그냥 빠르게 탁탁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, 이걸 내가 뭐 진짜 쌍용차 말씀해주신 대로 10월까지 그 개선 기간이 있다 한들 이 10월 안에는 분명 쇼부가 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8, 9월까지는 내가 이거 한번 잡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유의하시면서 쌍용차 그룹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. 그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주는 게 뭐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멘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.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